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거름입니다. 자, 거름의 원리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순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조직 폭력배 보스처럼 생겼는데요. 그런 영화들, 나 같은 사람들 나오는 영화 보면요. 우리 조직에 해가 되는 데를 다 걸러내서 제거해라. 이런 식의 대사들 나오는데요. 그 대사들에 바로 거름의 원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예요? 조직에 융화되지 않고 섞여들지 않고 겉도는 놈들이죠. 녹아있지 않은 자들을 모두 다 뽑아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거름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거름은요, 녹아있는 놈과 녹아있지 않은 놈, 즉 뭐에 대한 거예요? 특정 용매에 대한 용해도라는 것의 차이를 이용해서 걸러내는 거. 그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거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A라는 용질은요, 조금 녹는데 B라는 용질은 엄청 많이 녹아요. 이런 용해도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름은 A는 아예 안 녹아야 돼. 전혀 녹지 않아야 되고요. B는 잘 녹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잘 녹고 하나는 아예 안 녹는 그런 용해도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잘 녹는다. 얘는 그렇게 많이는 안 녹네. 얘는 조금은 잘 녹네. 이 정도가 아니라 한 놈은 아예 안 녹고 한 놈은 아예 잘 녹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게 바로 거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녹는 물질과 아예 녹지 않는 물질을 분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를 거름 종이에다 통과시키면 녹아있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용해가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입자가 굉장히 작아지죠. 그래서 거름 종이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구멍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그놈보다도 작은 거야. 그래서 그 밑을 슝슝슝슝 통과해서 밑으로 샥 빠져주게 되고요. 거름 종이에 걸리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용매에 녹아들지 못한 애들은 그 거름 종이에 째깍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거름 종이 위에 남게 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런 거름 종이를 이용한 실험 도구 어떤 식으로 설치하냐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여준 이유 뭡니까? 시험제 당연히 나오니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여기 글씨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옆에 보면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내가 중요한 내용들만 글씨에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거름 종이에서 기억해야 될 거 딱 2개 있습니다. 뭐예요? 이 거름 종이에 이제 우리가 그 용매를 녹인 혼합물들을 지금 싹 이제 깔때기 위에다 붓잖아요. 그때 텃밭하고 콸콸콸콸콸 이렇게 붓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붓습니까? 유리막대에다가 조금은 소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유리막대에다가 쫄쫄쫄쫄쫄쫄 이렇게 부어줘야지 어떻게 돼요? 용매들이 튀기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다. 또는 아니면 깔때기에 갑자기 확 넘쳐가지고 막 밑으로 흘러내리고 하면 난리도 아니겠죠. 그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은 소심해 보일 수 있지만 유리막대에다가 따라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요. 여기 있는 요 친구입니다. 뭐예요? 깔때기 보면 이런 식으로 창처럼 뾰족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 뾰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어때요? B컵 벽면에 맞닿아서 내려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름 종이로 흘러 내려간 용매들이 어떻습니까? 얘네도 타다닥 튀기면 안 좋겠죠? 용매 튀기지 않도록 벽면에 붙여서 쫄쫄쫄쫄쫄쫄 내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애들은 거름종이 위에 알갱이 커다랗게 남아있고요. 용매에 녹은 작은 알갱이들은 아래쪽으로 통과해서 걸러 내려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거름장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름의 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름의 예는요,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가장 자주 나오는 친구가 바로 요 2 친구입니다. 누구예요? 소금과 모래, 그리고 염화나트륨과 나프탈렌입니다. 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요. 소금과 모래 어떻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녹고 안 녹는 게 있는데 소금이라고 하는 놈은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있겠죠? 소금은 어디에 녹아요? 물에는 녹습니다. 하지만 버트 어디에는 안 녹습니까? 에탄올에는 안 녹아요. 그래서 에탄올이 안 녹는다는 게 중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에탄올이 안 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름이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는 어느 용매에는 녹고 어느 용매에는 녹지 않는다. 요걸 파악을 좀 해놔야지 문제에서 좀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래는 녹는 애들 없습니다. 그냥 다 걸러져요. 편안하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프탈렌 요 놈은 소금과는 반대입니다. 소금과는 반대인데요. 나프탈렌은 물에는 전혀 녹지 않습니다.
물에는 전혀 녹진 않아요. 하지만 에탄올과는 정말로 친해요. 그래서 에탄올에는 어떻습니까? 에탄올에는 굉장히 잘 녹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과 모래, 나프탈렌과 염화나트륨 얘네들을 분류할 때 용매를 각각 바꿔가면서요. 거름종이 위에 있는 놈과 밑으로 빠져나가는 놈들에 대한 문제를 종종 내는데요. 용매에 대한 용해성을 알아두셔야지만 문제 풀 수 있겠죠. 소금과 모래 어떻습니까? 용매 물밖에 못 씁니다. 물 썼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래는 당연히 안 녹으니까 거름종이 위에 남아 있고요. 소금은 어때요? 물에 잘 녹죠? 그러니까 거름종이 밑으로 쫙 빠져나가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그냥 얘로서만 기억해도 좋아요. 시험 문제 그렇게 자주 나오는 애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얘는 어떻습니까? 조금은 심화된 문제로서도 자주 나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용매를 물과 에탄올 두 개로 바꿔가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염화나트륨에 대한 용매는 얘기 안 해주셨는데요. 염화나트륨이 누구예요?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염화나트륨 같은 놈이거든요. 과학적으로 쓰느냐 생활에서 쓰느냐 그 차이만 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워지면 마세요. 자, 물에 녹는 애들 어떻습니까? 소금은 녹죠? 소금은 녹아요. 그래서 소금은 물에 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름종을 통과해서 염화나트륨은 밑으로 빠져나오는데요. 나프탈렌은 어떻습니까? 녹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름종이 위에 남아 있게 되겠죠. 그래요? 나프탈렌 억울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용매를 에탄올로 바꿔볼게요. 용매 에탄올로 바꾸면 어때요? 나프탈렌 슉 빠져서 이번엔 거름종을 통과하는 게 나프탈렌이 되죠. 소금은 어때요? 염화나트륨은 어떻습니까? 녹지 않으니까 위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시듯이요. 거름의 예에서는 거름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놈들, 혼합물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용매를 써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핵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름이라고 하는 놈은 어때요? 용매에 대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방법인데요. 잘 녹고 잘 안 녹고의 정도가 아니라 어때요? 아예 안 녹고 잘 녹는 그런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구분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A라는 용매가 그래도 조금은 녹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녹아야 돼요. A라는 용매가 아예 안 녹았으면 B라는 용매는, 용질은 어때요? 용질이죠. 용질은 정말 잘 녹아야만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얘네들 둘 다 용매에 대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거고요. 녹은 애들 어떻습니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밑으로 빠져나가고 녹지 않은 애들이 위에 남게 되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는 거름의 예가 일반적으로 소금과 모래, 염화나트륨과 나프탈렌이 있고요. 소금과 염화나트륨은 어때요? 물에는 녹고 에탄올엔 녹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때요? 나프탈렌은 에탄올엔 정말 잘 녹는데 물에는 절대 녹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옵니다. 소금과 나프탈렌, 역시 소금과 나프탈렌이 나옵니다. 혼합물을 물에다 어디다 놓겠어요? 물에다 녹여서 거름종이로 걸러낼 경우에 어디래요? 위에 남아있는 물질을 물어보네요. 근데 그 놈을 어디에 쓰래요? A에다 쓰라고 합니다. 소금과 나프탈렌을 물에다 녹이면 소금은 녹아서 밑으로 빠져나오고 나프탈렌은 녹지 않으니까 위에 남게 되죠. 결과적으로 A에는 나프탈렌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불공평하다고, 물만 쓰면 불공평하다고 나프탈렌이 항의했나 봅니다. 용매를 바꿔주네요. 에탄올로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걸러내었을 때 거름종이 위에 남아있는 물질 이번 B로 바꿔준대요. 자, 그럼 어때요? 에탄올로 바꾸게 되면 소금이 안 녹죠? 나프탈렌이 잘 녹아서 밑으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누가 남아있어야 됩니까? 소금이 위에 남아있어야 되죠. 결과적으로 A에는 나프탈렌, B에는 소금이 남아있는 몇 번이 돼야 돼요? 5번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거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요,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